챕터 7 IBO 1. IBO 마인드셋 2000년대 이전에는 글로벌 회원제 직접 판매 1위 기업인 아메이 사업가들의 공식적인 명칭은 디스트리뷰터였다. 이름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상인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이 회사가 오프라인에서 40년간 쌓아온 생산 인프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1999년 9월 온라인 쇼핑몰인 퀵스타닷컴을 론칭했다. 이때부터 사업가들의 공식 명칭은 디스트리뷰터에서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의 약자인 IBO로 바뀌었다. 문자 그대로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에서 독립 사업가로 바뀐 것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ABO라고 부르고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IBO를 고수하고 있다. 독립 사업가라 함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회사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는 영업사원과는 일하는 방식과 마인드셋이 전혀 다르다. 독립 사업가들은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맺고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회사는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 물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제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을 독립 사업가들이 담당한다. 소비를 장려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훈련 역시 사업가들의 몫이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회사의 독립 사업가들이 경제의 두 축인 공급망과 소비망을 각각 담당해서 사업을 확장해가고 발생된 매출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IBO들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마인드셋은 오너십이다. 이 사업은 내 사업이다 라는 마인드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각인데 자기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근로자 마인드로 피동적, 수동적으로 사업에 임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사업가들끼리의 호칭도 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는 사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리더님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전자를 선호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순 없으니 상대가 사용하는 호칭에 맞춰서 응대하는 편이다. 호칭은 정체성을 나타낸다. 사장에게 필요한 것이 오너십이라면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리더십이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팀워크로 하는 사업이니 당연히 우리 사업에서 리더십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리더십의 출발은 팔로워십이다. 우리 사업 안에서 각자는 누군가에게 리더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누군가는 팔로워 역할을 해야 한다. 훌륭한 팔로워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섬김의 리더십과 본보임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사업 성장의 의지를 가진 오너라면 당연히 이러한 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자는 사업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오너십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한다. 리더라는 호칭보다 사장이라는 호칭을 선호하고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진정한 리더십은 오너십을 복제하는 것이다. 사업가의 마인드셋을 정확히 복제할 수 있도록 발휘하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IBO 마인드셋이 제대로 확립된 사업가들이 모인 네트워크라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은 접어두어도 될 것이다. 2. 1인 CEO 사업 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던 2000년대 초반에 필자가 했던 사업 설명회의 제목이 디지털 시대의 1인 CEO다. 사업 설명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해 사업 자료로 활용했으니 당시로서는 시대를 많이 앞서간 셈이다. IBO를 1인 CEO 혹은 1인 기업가로 정의한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장의 역할, 중간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사원의 역할을 우리 사업에서는 혼자서 해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인 기업가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장의 역할. 일반 기업에서 사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목표를 설정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사장의 역할이다. 그리고 경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역시 사장의 몫이다. 우리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1인 CEO 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중간 관리자의 역할.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의 주된 역할은 하부 조직, 즉 사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도록 지도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의 역할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1인 기업가에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실제로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고객 관리 혹은 사업 파트너 관리라고 답한다. 하지만 사정도 중간 관리자도 사원도 나 한 사람이 1인 기업가임을 감안하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사원인 나를 관리하는 일이다. 복장이나 용모와 같이 사업에 임하는 나의 외적 자세는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적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그리고 사장인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원인 내가 얼마만큼 실행하고 달성했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 하겠다. 사원의 역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든 역할은 사원의 역할이다. 우리 사업에서는 제품을 홍보하고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3. IBO 성장의 3단계. 우리는 회사와 1대1 파트너 관계인 독립사업가다. 하지만 독립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혼자 사업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망을 확장하는 것이 회사의 몫이고 소비망을 확장하는 것이 사업가의 몫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연대를 통해 팀워크로 각자의 사업을 성장시킨다. IBO의 성장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 의존 단계. 우리 사업은 제도권 교육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생성형 AI에게 물어본다고 사업 성장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시작한 선배 사업가들과 그들이 구축해놓은 멘토십 프로그램, 즉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사업가들에게 조언하자면 비즈니스를 배울 때 어린아기가 엄마에게 말을 배우듯 백지 상태에서 멘토와 시스템의 안내를 100% 흡수하라는 것이다. 걸러서 듣거나 내 생각을 더해서 왜곡할 경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왜곡과 응용은 다르다. 원본 그대로 받아들여 배우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춰 응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업 방법이다. 사업 초기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현장 경험도 필요하다. 사업 현장에서 멘토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습득하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가 너무 길어지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멘토에게 의지하면서 사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빨리 배워서 사업의 모든 실무를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2단계, 독립 단계. 1인 기업가로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을 빠르게 숙지해서 진정한 독립 사업가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인 CEO로서의 사장, 중간 관리자, 사원의 역할을 스스로 해내는 단계이다. 특별히 사업의 실무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와 시연,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등은 집중적으로 연마하며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사업가다운 오너십이 필요하다. 3단계, 상호 협력 단계. 우리 사업은 독립적인 사업이자 동시에 팀워크로 함께 성장하는 사업이다. 내가 속한 팀에서 제공하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내 사업이 성장하듯 나 역시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사업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같은 팀 안에서 서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사업은 더 크게 성장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첫째, 사업과 관련한 상담은 직접적인 후원 관계에 있는 사업가들끼리만 한다. 그 밖의 팀원들과는 서로 동기부여가 되는 긍정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것이 좋다. 행여 서로의 사업에 간섭하는 부적절한 소통이 발생하게 되면 대화를 중단하고 상황을 멘토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 밖에도 동호회나 사교 모임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성 문제, 금전거래 문제 등도 경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에 철저히 금기시해야 한다. 4. 신뢰 방정식. 전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법률, 회계, 컨설팅 회사 등의 전문 서비스 업체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이비드 마이스터 교수의 대표 저서 The Trusted Advisor에 나오는 신뢰 방정식은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안트러프러너들이 고객 혹은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공식이다. 약자로 표현하면 T는 S분의 C 플러스 R 플러스 I. 전체를 표현하면 Trust는 Self Orientation 분의 Credibility 플러스 Reliability 플러스
intimacy 이다. 이 공식을 우리말로 옮기면 신뢰는 자기 중심성 분의 믿음 플러스 예측 가능성 플러스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정식에서 신뢰의 결과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자값을 극대화하고 분모값을 최소화해야 한다. 신뢰 방정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항목을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자를 구성하는 첫 번째 항목인 믿음은 전문성과 정직을 통해 시간 속에서 쌓여간다. 사업 관련 전문성은 뛰어난데 정직하지 못하거나 정직하긴 한데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어렵다. 믿음의 어근인 신용은 상대로부터 매겨지는 점수다.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차츰 쌓여가는 것이다. 초기 사업가의 경우 전공 분야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제품과 마케팅에 대해 빠르게 숙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의 경우 주력 제품들이 대부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제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주변에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다. 마케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멘토나 선배 사업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멘토가 나를 대신해서 후원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면 제3자의 설명이라 상대방도 보다 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결과도 더 좋게 나오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멘토의 전문성 있는 설명을 옆에서 직접 보고 배움으로써 효과적인 후원 방법을 빠르게 습득하는 기회가 된다. reliability를 필자는 우리말로 예측 가능성으로 번역했다. 단어의 느낌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믿고 의지할 만큼의 상태라 하겠다. 사람들은 어떨 때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까? 일관성이 있을 때,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믿고 의지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직업을 쉽게 바꾸는 사람, 심지어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서 회사를 자주 옮기는 사람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서 예측하기 힘들어서 믿고 의지할 수 없다. 일관성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람에게는 제품을 사고 싶은 사람도 함께 사업하고 싶은 사람도 생기기 어렵다. 세 번째 요소인 친밀감은 감정적 믿음을 배경으로 한다. 가족이나 친구 같은 학연, 혈연, 지연으로 맺어지는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사귀는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빠르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 라포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가 있다면 친밀감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 대화 시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답변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관심사를 찾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분자값을 구성하는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도 분모에 해당하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자기중심성은 이기적 성향에 의해 나타내는데 참 바꾸기 힘든 성향이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대화 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를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한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심지어 우기기에도 능하다. 말로는 이타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행동은 이기적이다. 문제는 스스로를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스스로 그렇다고 인정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조금씩 그런 성향은 있다고 인정하고 각자 자기 중심성을 낮추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보자. 우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무조건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필자가 실천하고 있는 대화법을 소개한다. 첫째,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둘째,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70대 30 혹은 80대 20 정도로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최고의 방법이다. 경청은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경청하고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때 민감한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식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1인 기업가들의 경청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의 얘기를 유도하고 경청하면서 상대의 니즈를 끌어내는 대화의 기술은 경험을 통해서 쌓이게 된다. 대화의 과정에서 feel, felt, found 법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feel, felt, found 법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렇더라 라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린 다음 내가 전하고 싶은 정보를 전달하면 좋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대화 방식은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늘리는 훌륭한 대인관계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진정성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상대를 인정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 밖에서 신뢰방정식의 결과값을 올리기 위해 자기 중심성을 낮추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대화의 기술적인 부분보다 스스로 이기적 성향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타인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뢰 방정식과 관련하여 필자가 함께하는 팀에서 보내는 월간 메시지를 공유한다. 제목: 크레딧을 쌓아가는 사업. 크레딧이란 단어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크레딧 카드가 먼저 연상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크레딧 카드, 즉 신용카드는 금융권에서 인정하는 자신의 신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입니다. 미래의 수입을 담보로 현재의 지출을 하는 것이 신용카드입니다. 11년 전 제가 미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배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750불 이상의 제품을 주문하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제게 허용된 카드 사용 한도는 700불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도가 750불만 되어도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데 50불이 모자라서 못했기 때문입니다. 맨주먹으로 새로 시작한 미국 생활이었기에 일불이 아쉬웠던 시절이라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과 함께 미국에서 11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한도가 무한대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은 철저한 신용 중심 국가입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구입할 때도 개인의 크레딧 스코어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크레딧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비단 금융거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인상은 너무 좋은데 만날 때마다 실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돌아서면 왠지 찝찝함을 남기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날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사귀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크레딧도 세월 속에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은 인간관계 사업입니다. 나와 고객과의 관계, 나와 파트너와의 관계, 나와 형제그룹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스폰서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크레딧의 원리는 작동하고 그 결과값이 사업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업가 주변에 좋은 고객이 많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리더를 계속 믿고 따라올 파트너는 흔치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재로 형제그룹과 소통하는 사업가 주변에 긍정적인 형제그룹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업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스폰서와의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스폰서에게 신뢰를 잃은 사업가가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관계 속에서의 크레딧은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이 사업을 만나서 평생을 한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고 남은 생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기에 제가 추구하는 사업은 즐거운 사업이고 행복한 사업입니다. 상대가 고객이든 파트너든 형제그룹이든 스폰서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시간 속에서 좋은 크레딧을 받고 싶고 쌓아가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상대방에 대해서 같은 입장입니다. 이미 28년의 세월 속에서 제 스폰서님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는 제 스폰서님에게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메이가 오픈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시면서 앞서가신 발자국을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제그룹 리더분들에 대한 신뢰도 세월 속에서 쌓여가고 커져갑니다. 저는 파트너를 후원할 때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기회를 알려드리고 사업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면서 시간 속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자질인 정직, 일관성, 열정, 끈기, 행동력, 책임감 등을 갖춘 미래의 다이아몬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질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미팅입니다. 미팅에 대한 일관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미팅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잠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속에서 꾸준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성공을 향한 대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회사도 우리에게 크레딧을 매깁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일매일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회사의 크레딧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크레딧은 네트워크로 매출로 쌓여서 마르지 않는 금액이 되어 인세적인 수입으로 보상받습니다. 한 달 열심히 뛰고 마감했는데 다음 달 1일이 되어 실적이 0PV가 되면 왠지 쌓아간다는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서 조금씩 크레딧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월말에 자고 일어나면 첫날에 퀄리파이가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이미 다이아몬드 클럽에 입성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크레딧을 쌓아가는 사업이 아메이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크레딧을 쌓는 것도 갉아먹는 것도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새 회계 연도를 준비하는 골든타임을 비장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회사 창립 70주년까지 4년의 치열한 여정에 동참할 리더를 기다립니다. 챕터 8 안트러프러너의 성공 열쇠 RRTM 한국의 안트러프러너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이었던 1990년대 초에 글로벌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 아메이에서 자사 사업가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한 적이 있다. 회사의 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가르침을 담은 이 책의 제목은 아메이 사업의 성공을 여는 4가지 열쇠 RRTM이다.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르고 사업 환경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필자는 안트러프러너의 사업 활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성공 열쇠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다고 생각하고 필자에게 누군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물으면 항상 이 4가지 열쇠 RRTM에 입각해서 대답한다. 저는 아메이사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판매합니다. 제품에 만족한 소비자들에게 회원 가입을 권하고 애용자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가 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기회를 설명하고 교육 시스템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에 조인하신 분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훈련과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1. 리테일링 회원제 직접 판매 업계에서 말하는 리테일링은 일반 점포의 소매 판매와는 성격이 다르다. 매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다. 찾아오는 소비자를 응대하느냐 아니면 소비자를 내가 찾아가느냐의 차이다. 편의점이든 할인 매장이든 백화점이든 일반적인 점포 판매의 경우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되면 매출이 발생한다. 하지만 회원제 직접 판매 방식의 사업에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리테일은 리와 테일의 합성어다.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인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고객을 창출하고 단순 고객을 충성도 높은 고정 고객으로 만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리테일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기로 한다. 우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한다. 제품을 사용하고 만족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도 제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이 발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변모하고 성장하게 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글로벌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랜 세월 속에서 오늘날 생필품 유통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만약 이 책을 읽는 독자 중에서 안트러프러너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을 표방하는 기업들 중에 리테일링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오히려 터부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매출을 기반으로 한다. 매출이 있어야 수익이 발생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하고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자선 사업이다. 다시 말하지만
매출이 없으면 비즈니스는 성립할 수 없다. 일반 사업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점포 없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회원제 직접 판매 분야에서 리테일링을 경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메이사의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는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사업가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RRTM의 부제목이 아메이 사업의 성공을 여는 4가지 열쇠였음을 기억하라. 첫 번째 열쇠로 첫 번째 성공의 문을 열어야 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열쇠를 첫 번째 열쇠 구멍에 넣어서는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 1972년에 아메이의 자회사가 된 건강기능식품 분야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트릴라이트는 1934년에 창업하여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했는데 초창기에는 사업가인 디스트리뷰터에게 20명의 고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디스트리뷰터로 가입시킬 수 있는 후원 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참고로 2024년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후원하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화 300불의 누적 소비자 매출이 있어야 한다. 2. 리크루팅. 우리 사업의 성공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리크루팅이다. 직역하면 구인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말한다. 채용의 과정에서 서류 면접, 필기 시험,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선발한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일수록 채용 과정인 리크루팅 단계에서 높은 진입 장벽을 세우게 되고 이를 통과한 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근무 환경과 보상이 제공된다. 리크루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홍보다.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고객의 니즈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광고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리크루팅은 마케팅과 많이 닮아 있다. 마케팅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면 리크루팅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과 리크루팅 모두 상대방의 니즈를 끌어내고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서의 리크루팅은 일반 기업의 리크루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업 리크루팅의 최종 단계는 갑과 을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직장생활이 시작되면 근로자에게는 계약서에 근거한 급여와 복리후생이 뒤따른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그 계약은 매년 갱신이라는 절차를 통해 연장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실적제이기 때문에 시간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본질적으로 일의 성격이 다르다. 우리 사업에서의 리크루팅은 근로자를 찾는 구인 활동이 아니라 안트러프로노로서 활동할 사업가를 찾는 적극적 구인 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고객 혹은 사업 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제품 혹은 사업의 기회에 대해 제대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리크루팅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트레이닝. 앞서 소개한 아메이사의 창업자 리치 디보스가 조언한 사업의 성공 비결,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을 꾸준히 하는 것을 줄여서 표현하면 판매와 후원이다. 회원제 직접 판매 사업에서의 판매가 리테일링이라면 후원은 스폰서링이라고 표현한다. 초기 사업가를 발굴하고 그 사업가를 리더로 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폰서링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후원은 동기부여 곱하기 리크루팅 플러스 교육훈련. 특정 회원제 직접 판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보고 써보고 좋은 점을 주변에 자랑하고 또 그를 통해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의 기회를 자랑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랑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정착된 것이 교육 시스템이다.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은 성공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선배 사업가들이 공동의 주체가 되어서 주간, 월간, 개간, 연간의 커리큘럼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성공적인 안트러프러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스템에 절대 이탈하지 말라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교육 훈련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안트러프러너로서 갖추어야 할 각종 지식들을 습득하고 실행에 옮겨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반복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트레이닝을 받는 사업가에게서 트레이닝을 하는 사업가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나를 스폰서링하는 멘토가 안내하는 모든 미팅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이 사업에서 독불장군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개인이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독립적인 사업임과 동시에 같은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는 사업가들이 팀워크로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 훈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모티베이션. 후원과 관련한 공식을 기억하는가? 후원은 괄호 리크루팅 더하기 교육훈련 괄호 곱하기 동기부여. 스폰서링을 구성하는 리크루팅과 교육훈련이 이 모든 과정에 모티베이션이 함께해야 한다. 모티베이션은 흔히 동기부여라고 해석하지만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유발로 나눌 수 있다. 외적 동기부여는 강의, 책, 음원 등 외부적 자극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내적 동기유발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 입력된 지식과 정보를 가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스스로의 동기가 유발되어 결단을 이끌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외적 동기부여는 생명선과 같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미팅 참석을 들쑥날쑥하거나 책을 읽고 음원을 듣는 루틴을 중단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열정은 금방 식게 된다. 비즈니스 환경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은 안트러프러너에게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외부적 자극으로 발생하는 동기부여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미팅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도 사업 현장에서 거절을 받아도 사업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티베이션이 또 하나의 축인 내적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자신의 Y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강화시켜야 한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을 더 선명하게 그려야 한다. 매일매일이 첫날인 것처럼 오늘 처음 사업을 결단한 사람처럼 Every day is day one을 외치고 나가야 한다. 내 안에서 강력한 동기가 유발되어 자발적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가로 거듭나면 지금까지와 다른 극적인 사업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컨퍼런스 무대에서 성공 스피치를 하는 장면도 상상해보라. 내적 동기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강력한 자력이 형성되어 스폰서링의 전 과정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공유받기를 원하는 고객과 파트너가 자석처럼 달라붙게 된다. 내적 동기 유발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내적 동기 유발을 통해 극적인 사업 성장을 체험하고 그 경험치가 복제되면 기하급수적인 사업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